네, 이어서 수급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재미없는 장의 연속인데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수급 공백으로 가겠습니다. 참 애매한 자리네요. 애매한 자리다 보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수로 볼 때는 1950 정도 포인트, 그 부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율로 본다면 지금 현재 1,100원 정도, 1,100원을 지금 약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근처에 와 있는 요 두 개의 숫자로 볼 때 이 숫자 두 개 근처에서는 국내 시장 누구도 매수를 자신 있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매수 공백, 어떤 수급 공백의 자리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국내 세력 중에 하는 투신권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환매에 엮여 있는 세력이죠. 1950만 넘어가면 환매가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또 확인이 됐는데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1900포인트 초반까지 가면은 돈이 들어왔다가 펀드로 50 정도만 넘어가 버리면 바로 돈이 나와버립니다. 너무 약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신권은 살 수가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 자, 외국인들은 어떤가? 외국인들 역시 환율이 지금 1,1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손실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 수 없는 시점에 분위기에 어떤 젖어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쪽에서 조금 안전얘기는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지금 안정이 됐지만은 환율 뛰어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서 외국인도 멈춰 있고요. 뭐 그렇다면 남아있는 국내 메이저 세력은 연기금밖에 없는데 물론 연기금은 지금 집행할 자금의 여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남아있지만은 이들 역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굳이 1950 위에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해서 결국은 지수 1950포인트를 넘어선 자리에서는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는 수급 공백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오늘도 그렇지만 개인만 사는 겁니다. 개인만. 최근 신용융자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흐름이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뭐 개인들의 힘으로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1900 초반부터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1900 이상에서는 다시 손을 놔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종목이든 급하게 따라붙는 매매, 뭐 올라갈 때 쭉쭉 따를 때 그때 따라붙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실적 관련 개별주들의 순환매만 한정적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네요. 먼저 외국인의 수급부터 살펴주시죠. 예, 외국인들 계속 뭐 손 놓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조금 매도에 가까운 관망세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모습 밖에 없습니다.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뭐 서비스, 철강, 화학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추세적인 모습은 계속 안 보인다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벌써 몇 주가 됐네요. 매수 종목 그 와중에 사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최근에 상당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두 종목이죠. 또 두산인프라 같은 종목도 있고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 만한 종목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아직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순매수를 보이던 기관 어제와 오늘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보자면은 화학과 운수 장비 쪽에 좀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환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돈이 많지가 않죠. 해서 가두리에 갇힌 모양을 보이고 있고 전혀 어떤 방향성을 못 나타내고 있죠. 1950포인트 위만 넘어가면 환매가 나오더라.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화학, 운수 장비, 뭐 건설, 금융 등등에서 대부분 업종 같은 경우가 살짝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 업종을 보니까 뭐 전기전자하고 운수 창고가 있는데 그다지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은 기관 매수 종목을 오늘 보면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좀 특징적인 종목은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같은 경우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한항공 좀 보이기도 하고, 호텔신라 많이 빠졌죠. 호텔신라에다가 또 뭐 GS 리테일 같은 종목이 있는데, 역시나 기관들도 어떤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을 강력하게 사는 것은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실적 호전주들만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형주들은 여전히
그냥 급락시에만 1900포인트 초반 정도 최소한까지 밀릴 때에만 관심을 가지자는 정도. 그래야 먹을 게 생기니까요. 그 외에는 실적 우량주 개별주들 보시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매매 정도만 가능한데 오늘 수급 토픽주 한 종목을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인데 NHN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마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관련이 되는 거죠.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NHN 관련해서는 사실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중기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라인을 통해서 연내 게임 출시도 예정이 돼 있죠.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거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연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능력, 이거는 게임 회사고요. 그냥 스팟으로 하나 히트 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떤 강력한 플랫폼, 그 게임들을 배급시킬 플랫폼이 필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DNA 같은 경우 그리고 그리 같은 어떤 그런 플랫폼, 강력한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게임이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플랫폼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라인 같은 경우, NHL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7천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지금 직원을 이미 뽑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공략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플랫폼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은 비싸게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상승 흐름의 하락단에 와 있죠. 위치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위치에 와 있고 매번 이렇게 반등을 주는 흐름인데 상승 흐름 속에서 밑에 아랫단에 와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되겠고요. 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대차도 보이지만은 요즘 대부분 종목들 대차 공매도 많이 나오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기관 매수세가 이끌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시점 정도면은 중기적인 타이밍으로 볼 때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